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다음 주 화요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철회 압박이 전방위로 노골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하락, 황교안 대행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김광산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5차 재판이 있었는데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화제 두 인물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 씨도 자금 관리인 엄 씨도 들어왔는데요. 이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시호 씨가 오늘 아침에 공판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고 오늘은 안경을 벗었네요. 네, 좀 두툼한 옷차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네, 오늘 안경을 쓰지 않았고요. 최순실 씨도 이제 오늘 시차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의 말씀드렸던 자금관리 담당 금고지기로 알려진 엄모 씨도 나왔는데 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금고 관리하시던데 사실입니까? 최순실 씨 금고는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혹시 안에 내용물은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방 혹시 최순실 씨 금고 이동에도 관여하셨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금고 이동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몰라요 이랬습니다. 이 엄 씨가 어떤 분이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엄 씨는 이 존앤 룩 CNC라고 이 최순실 씨의 카페죠. 바로 페스타로사. 그렇죠. 그걸 운영할 때 이 자금 담당을 했던 팀장이고 빨간 모자. 곁에서 회계 격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굉장히 돈과 관련해서 많이 장시호 관계가 씨가 있네요. 자기 이모인 최순실에게 소개한 29세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뭐 빨간 금고, 까만 금고, 금고가 3개였다. 그 금고 안에는 뭐 별개 유언장이 있다, 뭐 별개 다 있다 이 얘기 있었는데 사실 뭐 검찰도 특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빨간 금고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검찰과 뭐 특검 등에서 아마 엄 씨도 수차례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엄 씨가 조금 전에 기자한테 저는 몰라요. 아마 검찰이나 특검에서도 몰라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검찰 특검 좀 도합 한 넉 달 가량을 갖다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빨간 금고는 아직도 발견을 못한 상태인데 그동안 증언에 따르면 어쨌든 최순실의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빼고는 장시호 본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엄 씨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장시호 씨가 과거에 금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죠? 네, 특검에서 한 얘기. 자, 저희가 더빙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모가 가지고 있던 금고는 3개로 기억합니다. 그중 사라진 빨간 금고 안에 차은택 광고회사 지분 서류나 인사 관련 서류, VIP 한식 순방 서류 같은 검찰이 찾고 있는 서류들도 아마 그 빨간 금고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신 교수님. 금고 중에서도 특히 빨간 금고를 중요시하게 보나 봐요. 근데 그 장시호 씨 기억력에 대해서 이번에 특검이 깜짝 놀랐다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이른바 차명폰 번호도 4021. 번호를 외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 기록으로서 그걸 제출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억력이 상당한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자면 저 빨간 금고에 대한 진술도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 안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서류도 들어있고 인사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빨간 금고가 3개의 금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안에 인사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 우리가 봤을 때 인사 관련이야말로 최고 보안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서류라고 봤을 때 이게 다 뭐 앞뒤는 맞아 떨어지는 얘기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 금고의 행방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대독된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진실서에는 최순실 씨는 그저 옷이나 관리해주던 사람 이렇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순실 씨가 온갖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의뢰한 국정을 처리하느라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했다. 장시호 씨의 증언으로 나오죠? 네,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모가 청와대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느라 밤을 샐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시간까지 얘기해요. 이모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에 거의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 저 정도 자면은 밤에는 거의 뭐 낮에도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경무를 하면? 아마 뭐 마사지 센터 가서 이제 낮 좀 잘 수도 있겠죠. 이걸 보면서요. 네. 이게 가능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에서 최순실한테 뭘 전달을 해주면 최순실 씨가 그걸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네. 약간 뭐 지식도 있고 국정에 대해서 좀 정치의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가져와서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실제적으로 이걸 다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적어. 장시호 씨 말이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요. 어떤 뭐 국정 말씀이랄지 연설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서 다 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그걸 봐야 하는데 본인이 볼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준 걸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 최순실 씨가 그걸 밤새워서 보면서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그걸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 말씀이랄지 국가 어떤 정책적인 것도 최순실 씨가 밤에 날을 새면서 작성한 그건 수정한 원고랄지 포스트잇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고 연설을 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이전에 어떤 메모 그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특검에 불출석하겠다 그런 것도 뭐 공황장애랄지 아니면 뭐 어떤 한글도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과연 최순실 씨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도 이제 40년 직인데 이 정도까지 최순실 씨에게 의존을 했는가 굉장히 좀 의아하죠. 네, 특검의 복덩이다. 뭐 어제도 여러 가지 그 기행을 뭐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도넛 주문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5차 공판에서 재판부 사이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할까 장시호 씨 주목이 되는데 장시호 씨 이모는 접착식 메모지 포스트잇은 상품 이름이니까 저희가 일반 명사로는 접착식 메모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좋아했다면 장시호 씨는 손편지를 좋아하나 봐요. 이 특검팀 관계자, 뭐 윤석열 팀장 등에게 일일이 손으로 써서 편지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검 검사한테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70일이 휘리릭 지나가네요. 고맙습니다. 의왕대학원에서 특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끔씩 웃고 난다. 힘든 시간 속에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저 의왕대학원에 주목합니다. 이제 뭐 큰 집이다. 학교 갔다 왔다 하는데 서울구치소는 의왕대학원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네, 서울구치소 소재지가 뭐 의왕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학교라고 하는데 대학원이라고 지칭한 걸로 봐도 장시호 씨가 얼마나 젊은 사람인가 감각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만큼 검찰에 의해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 걸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회안도 담겨 있지만 더 재미난 것은 장시호 씨도 특검과 협조하는 관계 속에 정이 들었지만 특검에서조차도 장시호 씨에게 앞으로 재판받고 나가게 되면 자식 잘 건사하고 잘 생활하기 바란다라고 덕담을 건넬 정도였으니까 과연 장시호 씨가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는 최순실 씨의 그 조카가 아니라 거의 왼수급으로 모든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을 해왔는데 과연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장시호 씨가 그 증언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호 씨가 편지를 쓴 사람은 특검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에게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나 봅니다. 하나님이 반성하라고 주저앉게 하셨나 봅니다.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썼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약간 종교적인 그 색채도 있고 뭐 상당히 문장력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없어요?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하다가요. 무혐의 결정,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뭐 석방이 됐다랄지 아니면 무혐의 결정이 나면 간혹 감사 편지가 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치소에 있는데 이런 편지 쓰는 경우 거의 없다 보면 될 것 그것도 같은데. 변호인에게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70일이 휘리릭 지나갔네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휘리릭. 네. 근데 사실 구치소에 있으면 하루가 2, 3주 같거든요. 뭐 한 30분, 한 3년 같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긴데 70일이 휘리릭 지나갔다고 하는 걸 보면 본인이 굉장히 구치소에 있는 걸 즐겼고 특검에도 한 18번 나왔거든요. 특검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즐긴 거예요. 변호사 만나는 건 돈 있는 우리 이모나 하는 거고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특검에 자주 나가고 싶다. 그렇죠. 대단한. 그리고 의왕대학원이라는 명칭도 사실 구치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먹는 것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의왕대학원이다. 내가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석사기를 따갖고 나간다. 이게 그렇게 많이 배웠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게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의 어떤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넉살이 좋고 네. 부침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 보면 넉살이 좋다고 봐요. 그렇죠. 돈이야 보면 아니 최순실 씨보다 그 장시호 득이 보면 엄마. 더 많죠. 돈은. 네. 돈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부동산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엄청나요. 1000억대가 넘는 거고 지금 최순실 뭐 300억대 지금 뭐 검찰 특검에서 한 200억대. 근데 그 엄마 또 암투병 중이라. 암투병 중이고. 근데 보면은 저는 이게 보면서 또 그런 거 있죠. 마침 보니까 지난 설날 당일날 유일하게 특검에 출두했던 사람이 장시호 씨입니다. 아, 그래서 18번이 됐군요. 네, 그래서 한참 웃는 이야기가 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날 당일날 장시호를 갖다 불렀으면은 아마 그날 모든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떡국 먹은 사람은 장시호일 것이다. 네. 근데 저는 휘리릭 지나갔는데 가끔은 씩 웃는다. 뭐 때문에 씩 웃을까요? 오늘 엄모 씨 만나서도 네. 뭐 씩 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고지기를 보고. 근데 어쨌든 특검한테 검사님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뭘 씩 웃었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보면 이제 장시호 씨가 뭐 검찰이나 특검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증인이고 한데 뭘 갖고 씩 웃었을까? 통상 보면 또 우리 서울구치소로 갖고 우리 국립대학 간다 그러거든요. 네. 국립대학 간다 그러는데 격상된 모양이야 대학원으로. 의왕대학원으로 격상됐는데 네. 어쨌든 뭐 넉살 좋은 건 좋습니다만 사실 뭐 장시호 씨 본인의 그 죄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윤석열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나가면 곧 뭐 아들하고 다시 만날 그것 때문에 씩 웃는 것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자, 특검 관계자 아까 우리 신 교수 기억력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사진 기억이라 그러잖아요. 네. 영어로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어려운 말인데 그냥 사진 찍듯이 보면 그냥 안다. 그러니까 이모가 전화기 누를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이렇게 네. 얼핏 봤는데 번호를 402 하나 네. 기억하고 특검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네.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뭐 다 타고난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굉장히 못 찾으니까 길치도 있는 거고. 네네. 기계 조작이 참 서툰 사람은 기계치라고도 하는데 아마 장시호 씨는 저런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최순실 유머가 옆에서 누르는 네. 그 번호 자판을 보고 그걸 기억했을 정도인데 근데 저런 거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네. 그걸 제공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걸 그 제공했다라는 거는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다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판단력도 있고요. 네, 판단력도 있고 그런데 묘하게 저 천진난만한 무슨 캐릭터 특검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에 와서 먹겠다 이런 그 천진난만한 캐릭터하고 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무슨 뭐 오빠한테 하듯이 그렇죠. 수사관들에게.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플리바기니라는 거는 우리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나중에 검찰의 특검에서 이제 재판 이루어지면 이제 그 저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형량 구형을 할 텐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개전에 정이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해 주지는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장시호 씨의 저런 활약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그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장시호 씨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거에서 물론 저 최순실의 공범 맞습니다.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향후 장시호 씨 재판에 다 일정한 도움은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예, 이제 네. 뭐 이미지가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본 장시호 씨에 대해서 나왔을 때 262명 중에서 260등 내지 262등을 했다. 네. 근데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이제 말 타고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네. 됐었으나 연세대학 측에서는 다 그 자료들이 파기되어서 다 지나서 모르겠다라고 본인은 그래도 제대로 갖다 또 주장을 하는데 뭐 근데 하여튼 성적이 260대에서 262대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삑삑삑삑 소리 듣고도 딱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머큐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머큐리라는 영화 보면은 그리고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보면 딱 사진을 찍듯이. 네. 이제 거기 머큐리라는 영화에서는 보면은 그 이제 소년이 이거는 그 사진을 아주 멀리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쭉 당겨서 찍는가 봐요. 쭉 그 보면 약간 자폐증이 있는
어린아이인데 뭐 실제 그런 게 있답니다. 네. 뭐 장시호 씨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만은 네. 쭉 보는 것이고 다만 또 기억나는 게 처음에 장시호 씨의 낙천적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하고 주고받았던 이야기 있죠. 그렇죠. 어제도 나왔지만 뭐 보고 뵙고 싶었습니다.